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T검정에 대해서 SPSS의 결과물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거가 주요 아니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계 문제를 푸실 때는 이 문제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니면 어떤 걸 검정하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기무가설이라는 건 뭐고, 그 다음에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건 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요약하면 우리가 T건 단일표본 T검정을 할 경우에는 변수가 지금 하나의 부적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의 집단을 비교하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T검정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얘기한 독립표본이나 대응표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집단을 갖다가 비교를 할 거다. 근데 지금 이거는 단일표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집단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무집단하고 얼마나 이 값들이 이 무집단의 값을 대표할 수 있느냐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무집단이라는 말을 할 거고, 무집단 S의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한다. 지금 이거의 예제는 어떤 모집단의 평균을 알고 표본의 평균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예측할 때도 쓰고, 양쪽으로 다 쓰긴 합니다. 평균 키가 여기는 150cm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기준이 되는 값을 한번 해봤었어요. 자, 오늘은 요거 예제를 조금 다른 걸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SPSS를 실행을 하고 나서 데이터가 신장을 쭉 조사를 했더니 이거에 이 T검정을 했을 때 이 결과표를 읽는 거에 대해서 했었네요. 자, 첫 번째, 이걸 쭉 해서 T검정을 해서 1표본 통계량으로 해서 출력이 됐을 때 이 표가 나타내는 것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얘는 신장을 조사한 거고 전체 조사 개수는 몇 개다? 전체 조사 개수는 조용히 할 거죠? 자, 1표본 통계량, 이 표가 두 가지 표가 만약에 제시가 된다고 하면 여기서 보는 거는 검정량은 지금 신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전체 조사 개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개가 주어져 있다. 이 30개의 모든 데이터들을 평균을 낸 값이 149.77이 나왔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데이터가 148도 있고 150도 있고 149도 있고 이렇게 여러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평균하고의 표준 편차의 값을 구했을 때 이 값이 4.847이더라. 기존에는 얘네들 다 빼서 구했었어. 이렇게 고등학교 때 식으로 치면 평균도 다 해서 구하고 평균에서 그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값을 빼가지고 편차도 구하고 이 편차를 다 제곱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전체 개수로 나누면 그때 나오는 것이 분산이었어. 고등학교 때까지를 해서 자, 분산을 놓고는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까지 됐었어. 이게 고등학교 때 확률까지에서의 내용이죠. 자, 근데 이거는 어떤 이제 분석 툴을 사용해가지고 그 값들이 다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읽을 줄 알아야지. 자, 그 다음에 1표본 검정을 할 건데, 아까 우리가 연구 가설을 세웠을 때 대립 가설과 기무 가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썼을 때는 기무 가설이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중학생의 평균 키가 150cm일 것이다. 이다가 지금 기무예요. 150cm가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150보다 클 수도 있고 150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조금 복잡해지긴 한데 앞에서 평균과 A라는 평균과 B라는 평균이 서로 같다가 만약에 기무가설이라고 한다면 이게 기무라고 한다면 자, 대립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자, A하고 B하고 평균이 같지 않다가 대립으로 세울 수도 있고 한쪽으로 얘기한다면 같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얘가 얘보다 크다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죠.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한쪽이 더 크거나 한쪽이 더 작다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양측 검정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한쪽이 크다, 오른쪽이 더 크다, 왼쪽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단측 검정이라고 할 거예요. 양측이라고 하는 말이 써져 있으면, 양쪽이라고 써져 있으면 대부분의 귀무가설이 예였을 때 대립가설은 아니다가 될 거예요. 양쪽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게 단측이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야. 아예 커버리거나 아예 작아버리거나.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의 얘 대립은 150cm와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평균도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양측 검정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또는 검정값은 150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고 150이 기준이야.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보여주는 값 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게 T값이에요. 이거 T라고 되어 있는 T값. 그 다음에 자유도가 있습니다. 자유도부터 설명하면 자유도는 전체 N에서 1을 뺀 값이죠. 자유도를 다른 말로는 뒤에서 DF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DF 값은 원래 N수에서 빼기 1을 합니다. 그래서 30개를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자유도 개수는 N-1이기 때문에 지금 29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T값이라고 하는 거는 T 분포도를 조금 알아야지 값을 해석을 하긴 하는데, 그거를 조금 먼저 얘기를 해야 되나 나중에 얘기하면 조금 고민이 돼요. 자, 일단 이거의 해석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자, 1표본 검정에서 평균값은 위에 있는 이 값을 읽어드려서 149.77cm입니다. 이 1표본 검정을 통해서 T값은 마이너스 0.264이었고 그때 유의 확률은 0.794입니다. 자, 이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크므로 0.05라고 하는 거는 유의 수준입니다.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귀무가설을 채택합니다 또는 대립가설을 기각합니다가 되죠. 기각은 버리겠다고, 채택은 받아들이겠다야.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귀무가설은 뭐였어? 키가 평균이 150cm이다가 귀무였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전체 평균이 150cm이다가 지금 최종 해석이에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가. 자, 따라서 종합하면 마지막에 A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평균 신장은 위에서 표를 분석하니까 149.77cm고 전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평균 신장은 150cm가 이거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유의미한 차이는 유의성이라고 합니다. 자, 유의미한 차이는 유의성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쓰여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유의성이 없다. 유의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크다. 헷갈리세요? 두 가지가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T값이 마이너스 0.264 확률값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제시를 해줘야지 최종 결과가 끝납니다. 만약에 이제 시험을 치른다고 생각하면 시험 문제 요걸 해석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연구 가설은 뭡니까? 기무 가설은 뭐가 될까요? 대립 가설은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 최종 검정 결과를 해석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T값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분포도 하면서 할게요. 일단은 넘어가요. 자, 읽어봅시다. 자, 이거는 지금 살짝 붙여놓은 게 뭐냐면 이제 자료에다가 붙여놓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강의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들어간 거고요. 아마 지금 LMS에 제가 올려놓고 왔어요. PDF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자료는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어요. 일단 강의는 들으시고 봅시다. 이거는 뭘 가져온 거냐면 T 분포표를 가져왔어요. T 분포표를 가져왔는데 세로축을 얘기하는 게 지금 DF는 자유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
즉 나무를 보고 이 숲이 어떤 숲인지를 예측을 하려고 모집단을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표본의 개수에서 1을 빼는 것이 자유도의 개수야. 내가 예를 들어서 30명한테 어떤 설문조사를 했어. 그럼 그때의 자유도는 29가 되고요. 그죠? 네. 보통 실험값들은 내가 어떤 식물을 심어보는데 너무나 개수가 너무 많아도 데이터가 안 나와. 그래서 5군데만 식물을 심어봤어. 5개의 토양에다가. 그랬더니 이 토양에서 나온 이 식물이 어떤 데이터가 있더라라고 해서 분석을 했다고 치자. 자, 그렇다면 자유도는 뭐예요? 5개의 토양에다 실험했기 때문에 자유도는 5번 똑같은 식물을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도는 4가 되겠죠. 그래서 네, 자유도 있는 방법. 자, 앞에서는 자유값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자, 보통 T 분포는 우리가 실험할 때도 많이 쓰긴 하지만 여기 쭉 데이터 읽어보시면 120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한대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치? 그래서 120개를 벗어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정규 분포하고 같아진다. 이거 정규 분포가 돼. 표준화하는 표준 정규 분포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개수가 많았을 경우에는 이 아래값을 읽으면 된다.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알파라고 되어 있죠. 네, 알파는 확률값을 의미해요. 확률값. 네, 확률값을 설정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자, 알파의 값이 1이다. 0.1이다. 알파의 최대값은 1인데 알파의 값이 0.1이다. 0.1이다. 얘가 나타내는 값은 0.1이다 라고 하는 거는 90%의 확률을 얘기합니다. 90%.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0.05다. 알파가 0.05다 이러면 얘는 95%를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따라가요? 자, 앞에서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해서 하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종 모양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치? 자, 종 모양을 갖고 가운데 있는 값이 뭐였냐면 네, 평균값이었고요. 그죠? 가운데가 평균하고 표준편차로 나타낸 값이 뭐였냐면 정규분포였고 이걸 다시 표준 정규분포화하라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값을 0으로 놓고 표준편차를 1로 놓는 것이 표준 정규분포였어요. 그랬지? 가운데를 평균으로 놓고 시그마 제곱으로 놓는 이 형태는 그냥 정규분포고 여기를 0으로 놓고 얘를 1로 놓는 거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해.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점수를 맞았을 때 원점수가 있고 그걸 표준화 점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전체에 그 해에 시험 본 사람들의 전체 평균을 고려해가지고 나타낸 게 표준 정규분포죠. 자, 이런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T 분포라고 하는 거는 T의 개수가 즉 표본의 개수가 적으면 정규분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거의 뭐 큰 수의 법칙처럼 표본의 개수가 30개 이상이 되면은 거의 Z값하고 같아진다는 원리가 있어요. 네? 30개 이상이면 굳이 T분포 안 쓰고 그냥 표준 정규분포라고 생각하고 쓰셔도 돼. 그래서 T분포의 그림은 정규분포의 그림하고 똑같아. 사실은. 자, 근데 일부 30개가 안 되는 경우에 표본을 가지고 할 경우에 T분포를 가지고 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읽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표본을 20개 가지고 있고요. 표본 20개에 확률 알파 값을 0.05로 맞추려고 해요. 그럼 어디 안에 들어야 되냐라고 T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드려야 되냐면 표본이 20개이기 때문에 자유도의 값은 19가 되겠죠. 자, 그럼 자유도 19하고 19를 쭉 옆으로 읽어 들어가는데 자, 알파 값이 0.05다 그랬어. 그죠? 자, 이 알파 값이 0.05다 했는데 이것을 이건 95% 확률이라고 했잖아. 이걸 단측이냐 양측이냐를 나눠야 돼요.
자, 0.5짜리라고 하는 건요. 지금 여기서 0.5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양쪽을 했을 경우에는 양쪽에서 끊어야 하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을 합한 값이 0.5예요. 0.05예요. 그래서 실제로 알파를 0.0으로 하세요? 아니면 95% 신뢰도에서 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얘를 반절로 나눠서 0.02호에서 찾으셔야 돼요. 양측으로 했을 때. 단측으로 했을 때는 요거를 읽어드리면 돼. 그래서 얘가 양측 하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합해서 0.05니까 그걸 반절로 나눠서 0.25의 0.02호의 값을 읽어드려야 돼요. 보세요. 단측인 경우에는 한쪽만 보는 거고 양쪽인 경우에는 양쪽 측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때 읽어드린 이 값이 바로 t값이에요. 자, 다시 할게요. 자, 0.025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2.5%, 여기가 2.5%를 딱 뜻해서 양쪽을 더해서 5%를 뜻해요. 따라가요? 양측이었을 때 그때 t값이 여기서는 2.093, 이쪽이 마이너스 2.093이에요. 되시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렇다면 보세요. 자, t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 범위 안에 들면 즉 어떤 값이 좀 그리기가 그런데 양쪽에 마이너스 2.093 플러스 2.093이라고 하는 값이 이 표를 통해서 찾아졌어. 네? 그러면 여기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t값이 만약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얘는 95% 안에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바깥쪽 여기와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5% 수준에 들어가는 거야. 따라가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자, 귀무가설 같다라고 했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상황은 자, 제가 표시하는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일지 한번 보세요. 자, 1번 여기 2번 여기 자, 1번과 2번 중에 귀무가설 별 차이가 없다 를 귀무가설 별 차이가 없다를 받아들여 채택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디에 넣으면 될까? 유의성이 없다. 1번일까? 2번일까? 앞의 상황처럼 유의성이 없다. 유의성이 없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많이 어려워요? 자, 앞에서 지금 0.025라고 해서 알파값 0.05 양쪽을 하세요. 라서 반절로 나누는 것까지 했죠. 그지? 자, 그래서 이 표를 보는 방법은 t값을 구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내가 구해진 이 t값이라고 하는 거는 95% 신뢰도 안에 들은 요 안에 들면요 유의성이 없어요. 95% 안에 들면은 유의성이 없어. 자, 유의성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2번 위치에 들어야 돼. 여기나 이쪽에. 그죠? 자, 앞에 거 가지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자유도가 몇이라냐면 29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유도 29라고 되어져 있고, 자, 자유도 29라고 되어져 있고, 양쪽 95%로 지금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양측 검정을 했을 때는 29에다가 0.025를 받아들여서 2.045가 돼야 돼요. 따라가죠? 앞에 데이터를 볼게요. 자, 그럼 2.045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본 모양을 띈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045, 이쪽이 플러스 2.045예요. 즉, 이쪽과 이쪽의 면적을 더하면 5%가 나온다. 0.05가 나온다고 해. 그랬지? 자, 앞에 t값이 얼마로 나왔냐면요. 마이너스 0.264가 나왔어요. 그쵸? 자, 마이너스 0.264가 나왔으니까 가운데가 0이고 마이너스 0.264는 한번 이 정도 된다고 치자. 여기에 있어 지금 T검정을 한 것이. 따라가요? 자, 이 값이 마이너스 0.264였어요. 어디에 들어와 있어? 5%가 아니라 95% 안에 들어와 있지. 그치? 자, 빗금친 부분이 아니고 하얀 부분에 들어와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이 값은 유의차가 없다로 해석한다고. 유의차가 없다로 해석한다고. T값만 봐도. 그래서 앞에서 해석하기를 마이너스 0.264라고 하는 값이 이 T값만 봐도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서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건데, T 분포도는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찾아서 이 값이 여기 위치하니까 유의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분석표를 보면은 뒤에 있는 유의 확률이 0.794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성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대개의 분석 값에서는 우리가 이런 도구를 썼을 경우에는 얘도 중요하지만 굳이 얘를 이 표를 통해서 찾을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와져 있고 그때 유의 확률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얘는 유의차가 없다라는 얘기야. 유의차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앞에 규모가설이 뭔지를 봐야 되고 그 규모가설이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기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된다고. 여기까지 따라가볼까? 표가 그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예제를 보죠. 최초급여 해가지고 얘는 검정값이 18,000달러였고요. 최초급여 이렇게 해놓고 95%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검정값 18,000 이렇게 되어져 있고 양쪽의 자유도가 473이야. 그러면 몇 사람 거를 분석한 거라고? 473명 거를 분석한 거네. 그 다음에 양쪽 확률이 0.007이 나왔어 얘는. 그렇지? 그 다음에 T값이 마이너스 2.72가 나왔어. 앞에서 한 것처럼 한번 표를 해서 한번 해볼까? 자, T 분포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가운데가 0이고요. 자, T값이 마이너스 2.72이니까 마이너스 2.72가 이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죠? 자, 그럼 뭘 읽어드려야 되냐면 얘는 이제 이거 분석한 값이고 뭘 읽어드려야 되냐면 T 분포표에서 얘를 찾아야지. 474명이나 되니까 무한대로 볼게요. 그죠? 474명은 자유도가 473이었어. 근데 이미 120명을 넘어섰으니까 무한대로 보고, 자, 95%니까 어디를 읽어드려야 되냐면 마찬가지로 얘를 읽어드려야죠. 그죠? 1.960을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 이렇게 해서 요 안에 들어야지만 얘는 유의차가 있다. 저거 쩔어졌네. 마이너스 2점 잘못 표시. 마이너스 2.72는 마이너스 쪽이니까요. 얘가 마이너스 1.96이면 마이너스 2.7 여기 좀 되죠? 마이너스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위치가 어디로 가 있냐면 요 안에 들어왔어요. 그치? 그러면 T값이 얘기하는 게 어쩐다? T 분포에서 이 마이너스 2.7이라고 하는 값은 어쩐다? T 분포의
확률값이 90, 5%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는 기무가설을 어떻게 한다? 기각한다. 그렇지?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또한 유의 확률이 0.007로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즉 유의 확률이 지금 0.007인데 이게 0.05인 유의 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그치?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어쩐다? 작기 때문에 유의성이 있다. T값하고 이 유의 확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제 평균차입니다. 얘네들 전체가 데이터가 지금 474개의 데이터를 쭉 돌려보니까 평균하고 편차를 구했을 때는 약 마이너스 983점 정도 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고, 자, 차이의 95% 신뢰 구간이라고 했을 때 가장 하한선하고 상한선을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 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어요. 검선값이 18,000에서요. 빼기 1694.28부터 신뢰 수준이 18,000 마이너스 273.55까지다. 이 범위 안에 들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18,000 마이너스 1694.28을 빼보면 그렇게 해보면 16,000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5% 안에 드는 거다. 95%는 여기에요. 그죠? 이 부분이 95% 안에 드는 거다. 지난 시간에 독립표본과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중에서 독립표본은 어떤 거, 대응표본 어떤 거 고르는 것까지 했었어요. 그죠? 자, 독립표본 T검정이라고 하는 거, 지금부터 하는 T검정은 앞에서의 1표본하고 달라. 지금부터 하는 거는 T검정은 집단이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할 거야. A 집단과 B 집단. A 집단과 B 집단. 그 A, B의 집단이 전혀 영향을 안 주는 독립적이다라고 독립표본을 할 거고, 대응표본이라고 하는 거는 B가 A로부터 나왔을 경우에, B가 A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처리 전, 처리 후, 전후의 관계를 한다든지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당이 됐을 때는 대응표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대응값이 독립표본도 할 수 있고 대응표본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해석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걸 잘 고려를 해가지고 대상을 비교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만두를 개발을 했는데 풀무원 거가 있고 자기네 회사가 예를 들어 CJ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CJ의 만두가 풀무원의 이 야채 만두하고 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두 개의 대상이 서로 달라. 똑같은 만두이지만 그럴 경우에는 독립표본을 쓰면 되고요. 자기네 회사의 제품에 어떤 뭐 열처리 시간을 조금 단축시켰다든지 아니면 처리 공정을 좀 바꿨다든지 했을 경우에 동일한 자기 회사의 제품의 경우에 처리 전후에 대해서 할 경우에는 대응표본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르라는 거. 먼저 해야 되는 건 독립표본입니다. 독립표본은 반드시 집단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표본은 이렇게 나타내지만 밑에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게 지금 S1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이거 표준 편차? 아니 분산이죠.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분산에 해당이 되는데 밑에 n-1이라고 하는 건 자유도입니다. n수가 아니야. n-1개로 나타낸다.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는 뮤1, 뮤2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즉 귀무가설 H0라고 하는 귀무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 대립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르다. 즉 독립표본 T 검정의 경우에서는 집단과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씁니다.
T검정 어디 쓴다고? 두 집단의 평균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쓴다. 자, 예제는요. 지금 이제 같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자, 변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검정할 변수를 최초 급여를 이쪽에다 올려놨고요. 집단 변수를 아직 안 올려놓은 캡처 자료야. 집단 변수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는 예제 문제에 힌트가 있어요. 자, 집단 변수는 뭘까요? 왼쪽에 있는 값 중에서 최초 급여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있는가를 검증하다. 집단 변수는 이 중에서 소수민족 여부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클릭을 하고 옆에다가 옮기면 집단 변수가 설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안 넘어가요. 얘를 클릭을 해서 다시 집단의 변수값을 숫자를 집어넣을 거예요. 첫 번째 집단을 0, 두 번째 집단을 1로 했나봐요. 이거는 표를 봐야지 알아요. 다음에 계속을 눌러서 독립홀번을 했을 경우에 중요한 건 이거겠죠. 여러분들이 머리 스페이스에서 돌릴 리가 없을 거니까 자, 이렇게 데이터가 얻어졌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냐. 사실은 위에 것만 나오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요거를 세로로 돌려놓은 거예요. 자, 가로로 해서 이렇게 딱 나와요. 자, 얘가 보여주는 검정값이 어떤지 확인을 보면 맨 처음에 봐야 될 게 레반의 등분성 검정이에요. 여기부터 봐야 돼요. 여기부터. 왼쪽부터 봅니다. 자, 왼쪽을 보는데 등분산 검정이라고 하는 거라 등분산이라는 거는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 자, 분산이 같다고 보고 평균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보자라고 하는 게 등분산이에요. 근데 등분산이 검정이 실패했어. 그럼 등분산 검정이 가정되지 않음을 갖다가 볼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봐야 되는 것이 자, 레반의 등분산 검정입니다. 자, 이 자료를 읽어들으니까 보면은 자, 등분산이 가정됐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F값을 읽어봤더니 20.488이 나왔고 그때 유의 확률이 0.000이 나왔습니다. 자, 유의 확률이 자, F값은 뒤에 설명할 거니까 일단 유의 확률만 가지고도 판정을 할 수 있다고 했어. 자, 유의 확률이 0.000이 나왔어. 그러면 등분산이 가정이 됐다는 말이야? 안 됐다는 말이야? 여기서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 확률이 0.001보다 작은 값이므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다는 말. 자, 무조건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어쩐다고? 이 값에서 이 값이 0.05보다 작아버리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거를 택해야 된다고. 반대로 뒤에서 이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등분산이 가정됨을 읽어줘야 돼. 지금 여기서는 유의 확률이 0.000이었기 때문에 등분산이 가정됨이 틀렸어. 그래서 어디를 읽어주냐면 두 번째에 있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의 이 줄을 읽어드려야 돼. 첫 번째 줄은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를 시킬 거고 두 번째 줄에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을 갖다가 읽어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가요? 자, 그때 자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위에 거를 못 읽고 밑에를 읽어야 되겠구나.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자유도는 원래는 473개였어. 원래는 473개였는데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개를 추려줘야 돼. 그 자유도가 좀 줄어들어요. 등분산 가정 안 돼서. T값은 4.558이라고 있고요. 자, 이때의 유의 확률이 0.000을 읽어드릴 거예요. 그죠? 자, 이 모든 값들을 갖다가 읽어드린 게 밑에 값에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의 데이터를 세로로 놓은 거예요. 위에는 가로로 놓은 거고 세로로 놓은 거에서 좀 더 보시면 자, 얘네들이 읽어드려야 되는 값들은 이렇습니다. 자,
자,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으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또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이 있어요. 자, 아까 레반이라고 하는 거는 T가 아니라 F라고 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고, F검정은 주로 분산을 분석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뒤에 설명할 거예요. 자, 지금은 T검정으로 넘어왔어요. 자, T검정에서 유의 확률이 다시 0.000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어쩐다? 이 T검정에서는 비무가설이 뭐였어? 두 집단의 평균값이 같다였지. 그러면 두 집단의 평균값이 같다는 비무가설을 채택해야 돼, 기각해야 돼? 여기서는 비무가설을 기각해야 되죠. 왜냐면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어쩌니까? 작으니까, 그지? 작으니까 비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그러면 두 집단의 평균은 어쩐다? 같지? 많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십니까? 읽어드려야 될 게 그렇습니다. 자, 두 집단의 평균이 같지 않다는 앞에서는 대립가설이었어요. 자, 결론을 내린다. 소수민족에 차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지. 자, 95% 신뢰 구간에서 코멘트를 해야 될 거는, 자, 얘네들이 이렇습니다. 상한선하고 하한선을 그렸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값을 보면은 얘는 어디 기준이냐면요. 평균값에 대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균값이 얼마가가 나올 거예요. 그 평균값에 대해서 양쪽을 더해줘서 신뢰 구간을 체크를 해주는 게 마지막 포인트예요. 하나, 둘, 세 줄을 써 주셔야 됩니다. 분석할 때 표를 읽어드렸을 때. 자, 볼게요. 자, 똑같은 데이터인데도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자, 첫 번째 줄에는 성별, 명목적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별, 여자를 남자를 1번, 여자를 2번 그래가지고 1번, 2번 이렇게 나왔다고 치고요. 자, 하면은 순서라고 했어요. 순서 척도이기 때문에 1, 2, 3, 4, 5, 6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순서. 그 다음에 점수. 어떤 교육을 하기 전, 교육을 한 후, 뭐 이런 식으로 사전, 사후. 사전, 사후는 어떤 처리를 했나봐. 교육을 시켰든지 아니면 뭐 학원을 다녔든지, 과외를 받았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새로운 교육법으로 지도를 했든지 그런 식으로. 사전 국어, 사전 수학은 점수인 거고요. 사후 국어는 그 처리를 한 후에 16점이 66점이 되고 16점이 64점이 되고 이런 점수들이 나타난다 봐요. 그런 점수들을 쭉 모아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자, 똑같은 데이터인데 이렇게 된 데이터에서 내가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을 예시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성별에 따른 국어 점수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 성별에 따른 국어 점수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했을 때 집단은 뭐와 뭐예요? 집단은 성별이죠. 그죠? 여자와 남자. 집단 그룹화 변수는 성별에 해당이 되고요. 검정해야 될 변수는 사전 국어 점수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무슨 검정을 할 거냐면 독립표본 T검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사전 사후만 보고는 이거 대응표본이야 그러는 게 아니라 남자냐 여자냐의 성별에 따라서 그 그룹 간에서 남자와 여자는 별개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룹을 이렇게 지어줬을 경우에 사전 점수에 대해서 독립표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1번과 2번으로 마킹이 돼 있어요. 그렇죠? 1번을 남자, 2번을 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룹 1번에는 남자, 그룹 2번에는 여자의 표시 2번을 해줍니다.
근데 꼭 1, 2번으로 해야 되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성별을 3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남자를 3번이라고 하고 여자를 4번이라고 할래. 그렇게 조사를 했다고 해봐. 그럼 3, 4로 다 들어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3번, 4번 넣으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그냥 1, 2가 디폴트 값이 아니고 네. 앞에서 그룹에 대한 번호를 갖다가 매겨놓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독립부분을 돌리게 되면 확인을 눌러서 독립부분에서는 뭘 해야 된다면 랩안에 등분산 검정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지. 두 가지 변수를 해야 돼. 자, 등분산 검정을 할 때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고 가정할 수 있는 그 경우, 이게 등분산이야. 같다고 가정할 수 없는 경우가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이에요. 자, 둘의 값을 어떻게 읽어드리나 보세요. 자, 검정 결과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비무가설은 기각함으로 두 모집단의 분산은 어쩐다? 아직 지금 돌리지 않았지만 비무가설은 기각해야 되니까 두 모집단의 분산은 같지 않다가 돼야 돼요. 그러죠? 네. 다음 볼게요. 자, 그렇게 돌렸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별 1, 2로 구분을 했고요. 사전 국어 점수에 대한 T검정을 결과한 겁니다. 자, 남자는 전체에 42명이 들어갔고요. 여자는 38명이 들어갔대요. 남자의 평균은 45.19고요. 여자의 평균은 58.08이었어요.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까지 나와져 있고, 자, 독립표본 T 검정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라고 했냐면 랩안의 등분산 검정을 해야 된다고 했어. 자, 비무가설은 등분산이다 였어. 자, 그때 봤더니 이번에는 유의 수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폭각 가지고 찾는 건 뒤에 할 거니까. 자, 유의 수준을 보니까 0.604라고 돼 있죠?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유의 수준이 유의 확률인 거야.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어찌? 0.604는 0.05보다 크죠? 크니까 어쩐다고? T값이 0.05보다 크므로 기무가설이 채택돼야 된다. 그렇지?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고도 해석됩니다. 자, 그래서 등분산이 가정돼야죠. 여기는 앞에 거 예제하고 반대야. 앞에는 P값이 이 값이 0.05보다 작았으니까 등분산이 가정하지 않음을 했고, 지금 이 예제에서는 0.604로 커버렸어. 그러니까 얘는 등분산을 가정함을 보아야 돼요. 자, 등분산을 가정함을 봐야 되니까 첫 번째 줄을 따라가야 됩니다. 밑에 거 아니고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사전 국어 등분산을 가정함 이 줄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쩐다. 자, 이때 읽어드려야 될 거는 별표가 쳐져 있는 T값하고 양쪽 수준, 요 유의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때의 평균 등식에 대한 T검정을 해보니 이 값이 0.013이 나왔어. 유의 확률이 지금 얼마냐면요. P가 0.013이에요. 유의 수준은 얼마로 되어 있냐면요. 0.05로 되어 있어요. 자, P값이 0.05보다 어때요? P값이 0.05보다 작죠? 네, 그러니까 어쩐다고? P값이 0.05보다 작으면 평균이 같지 않다로 해야 된다고 해. 기무가설을 기각해서 성별에 따른 국어 점수에 차이가 있다. 즉 남자하고 여자를 조사했더니 남자의 이걸 합쳐서 돌려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어 점수가 꼭 그러지는 않을 텐데 이 값에서는 그렇다고 해. 여기까지 해석돼요?
독립표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응표본이에요. 대응표본 어떻게 다루나 봅시다. 두 집단에 대응되는 두 변수 간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대응되는 말을 썼어요. 대응표본을 썼을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성별을 빼버리고 사전과 사전, 사후, 사전 국어, 사후 국어 이렇게 하겠죠. 사전 국어, 사후 수학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그지? 같은 라인 안에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변수 두 개가 들어갈 거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통계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전 국어 점수하고 사후 국어 점수하고를 비교를 했어. 대응표본 값을 이렇게 했더니 각각의 사전 점수가 44점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사후 국어 점수가 70점으로 올랐대. 여기 상승이 됐네요. 자, 사전 국어와 사후 국어 점수의 평균은 각각 이렇게 되므로 사후 점수가 27점, 약 27점 정도가 더 높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장님한테 쫓아가야지. 이거는 결과가 27점이나 더 높네요. 아주 효과적이네요. 라고 하겠지. 대상은 40명 똑같이 했고요. 자, 표준 편차, 표준 오차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대응표본 상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관계수를 뒤에서 좀 할 건데 상관계수의 값은 이거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어. 그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는 아직 중요한 건 아니고 위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 얘를 보지 말고 일단은 유의 수준을 봐. 자, 유의 수준을 봐서 유의 수준에서 얘가 0.009야. 자, 0.009는 다시 이 P값이 0.05보다 매우 작지. P값이 0.05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얘는 유의성이 있다로 해석해. 유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차이가 있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상관 계수에 대한 유의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대응 변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아주 강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상관계수를 해석을 할 때 유의 수준의 값은 이 값이 물론 0.4 정도 되니까 유의성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해요. 근데 그 옆에 유의 수준이 만약에 0.05보다 커버리면 상관성이 없으니까 굳이 알아볼 필요가 없겠네. 즉 사전 국어 점수를 사후 국어 점수로 점수를 올렸잖아. 27점이나 올렸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유의 수준이 없어. 그러면 얘는 어쩌다가 그냥 얻어 걸렸구만 라고 해석하는 거야. 네? 어떤 처리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얘가 정말 다음번에 이렇게 해도 오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따라가요? 네. 만약에 여기가 0.05보다 크게 나오면 그냥 우연의 일치야. 그래야 돼요? 자, 대응표본 검증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평균의 마이너스 값은 뭐냐면요. 사전에서 사후 국어값을 뺐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사전이 44.28이었고 사후가 70.90이었으니까 작은 값에서 큰 값 뺐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거지. 평균의 차이값은 27점이다 라고 해도 되죠? 그죠? 자, 표준 편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값 읽어드리면 T값 여기서는 마이너스 8.054 이렇게 돼 있고 유의 수준이 0.000입니다. 자, 다시 T 검정을 앞에서 똑같이 했는데 자, 여기는 뭐가 없냐면 레반이 없어. 네? 레반이라는 그 사람 이름이 없어. 그 레반의 등분상 검정이라는 자체가 없지. 얘는 둘의 대상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의 이 유의 수준은 해석을 하기를 똑같아. 얘는 유의 확률이 양쪽을 했을 때 0.000이 유의 수준인 0.05보다 작음으로 평균의 차이가 있다 없다. 평균의 차이가 있다로 해석한다고요. 자, 두 개의 평균값이 같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니 27점이나 차이가 났는데 평균값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것만으로는 통계값에서는 만약에 여기가 0.5라고 나왔으면 가장 높은 놈이 막 이렇게 있고 가장 낮은 놈이 있어가지고 이 전체의 집단으로 대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야.
지금 이 대응 표본을 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내가 A라는 그냥 디폴트 원료값이 있었는데 얘한테 어떤 이 모든 대상 40명한테 똑같은 일을 한 거야. 얘도 국어 뭐부터 가르치고 뭐부터 가르치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평균값이 이렇게 올라간 건지 아니면 여기서 특정하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높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편차가 굉장히 커져. 편차가 커지게 되면 이 유수수는 0.05보다 올라갈 거야. 그렇게 되면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야 평균이 27점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어쩐다. 그놈이야. 근데 할 필요가 없어. 이 교육은 망했어 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해서 되세요?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T값 다시 나왔죠. T값이 마이너스 8.054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앞에 투표로 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0.8054라고 되어 있으니까 T값을 가지고 비교하는 경우에는 분포표 가져오는 거예요. 40명이었으니까 39 정도를 찾으시면 되고요. 약 여기 이 정도 되겠네요. 39가 없는데 한 30명 정도를 해가지고 찾는다고 하면 95% 하면은 0.242 정도 되죠. 그죠?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T분포를 한다면은 5%에 해당이 되는 게 2.042, 2.021, 한 요 정도 된다고 칩시다. 얘가 마이너스 2.02, 얘가 플러스 2.02에 해당이 되고, 요 안에 들어가면 얘는 유의차가 있다라고 해석할 거야. 근데 T값이 얼마였냐면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8. 얼마인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희소성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의성이 있다로 해석되고 이때 유의 확률이 0.000 이렇게 나옵니다. 이 끄트머리 값을 여기까지 되십니까? 대응 조건까지 갔어요. 이건 이제 따로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잠깐 내리고 자, 예제를 하나 가져올게요. 이게 해석하는 걸로 소개를 다 할 수 없으니 표를 한번 볼게요. 자, 1표본에 대한 다른 예제 있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읽어드리나 봅시다. 자, 이게 두 개의 표가 딱 산출이 될 거예요. 자, 두 개의 표가 산출이 되는데 하나는 수학 성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집단이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읽어드릴 수 있는 거 첫 번째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 거 계산값은 몇 사람? 500명한테 한 거야. 네. 자유도는 1을 뺀 499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 이 사람들의 평균값이 485.6678이었대.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됩니다. 자, 검정값은 그래서 평균과 거의 가까운 500, 평균값이 500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가 비무관설입니다. 그죠? 네,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그럼 비무관설이 뭐였을까가 중요하겠지. 자, 그 다음에 500과 다릅니다 라고 하는 게 대립입니다. 자, 그럼 보죠. T값이 마이너스 17.00 되고요. 유의 확률이 0.000 이렇게 되네요. 그치? 그럼 해석 어떻게 한다고?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맞죠?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수용한다. 그래서 어쩐다? 이 집단의 평균값은 500과 같지 않다.
누가 됩니까? 자, 그럼 500과 같지 않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는 요 근처로 한번 해봤어요. 485점 이렇게 평균이 있잖아. 485로 한번 방정해봤어. 근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485로 해봤더니 똑같은 데이터인데 하나는 500으로 하니까 얘는 유의 확률이 0.000이 나와. 내에서 검정값을 485로. 그럼 485인가? 라고 했어. 그럼 기부가설은 뭐야? 이 데이터에서 기부가설은 이 집단의 평균값은 수학 성취도의 평균값은 485이다겠지. 그치? 그럼 대립가설은 485가 아니다겠지. 그럼 어떻게 해석해? 데이터를 보니 유의 확률이 0.427이었어. 그러면 기부가설을 채택한다. 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크므로. 따라가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기부가설, 대립가설, 해석. 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 T검정 볼게요. 자, 얘는 뭘 분석한 것 같아?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독립표본 T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학 성적하고 영어 성적, 국어 성적 이렇게 있는데요. 수학하고 국어를 비교하려고 한 게 아니야. 이건 한 번 한 거고. 자, 수학 성적에서 남녀의 차이를 보려고 한 거고요. 국어 성적에서 남녀의 차이를 본 거여서 두 가지 데이터를 한 번에 본 거지. 얘는 수학 따로, 국어 따로입니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집단 변수는 뭐예요? 여기서 집단 변수는 남성과 여성이죠. 종속 변수는 종속은 수학 성적 또는 국어 성적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대상값이 각각 15명씩, 총수는 30명인데 여자 15명, 남자 15명씩 각각 했어. 평균값도 이래. 자, 그러면 자, 수학 성적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학 성적에 대해서는 먼저 뭘 본다고? 등분산을 해야 된다 했지? 자, 등분산이 자, 분산이 같다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수학 성적의 등분산은 같다. 등분산이다 아니다? 지금까지 눈 안 봐주시려고. 자, 유의 확률이 어때요? 자, 레반의 등분산 검정 이쪽을 먼저 보라겠어. 자, 이때 0.22로 나와 있네. 그러면 이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높아. 그치? 그러니까 어째?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 그러면 등분산이 가정됨을 채택해야 돼. 그치? 그럼 첫 번째 줄을 읽어드리겠지? 첫 번째 줄 읽어드리니까 어떻게? 유의 확률은 얼마로 나와? 0.135가 나왔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값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등분산이 가정된 라인에서 유의 확률이 0.135이므로 얘는 유의 수준 0.05보다 어째서? 0.05보다 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수학 성적의 평균은 차이가 있다 없다? 평균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여기서 비부가설이 뭐야? 성별에 따라서 평균값이 차이가 없다. 평균값이 같다죠, 같다. 근데 그 같다를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므로 평균값은 같다예요. 그죠? 자, 위에 한번 볼게요. 자, 남자의 평균은 얼마였냐면요. 80.67이었고요. 여자의 평균은 84.53이에요. 평균값만 봤을 때는 어때요?
다르죠? 근데 통계 분석을 하고 나니까 얘 때문에 0.135 때문에 그들의 평균이 차이가 없다고 해석된다고 최종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어도 한번 해볼까요? 자, 국어 남자 여자의 평균 나눴는데 남자의 평균이 72점이고요. 여자의 평균이 83점이래요. 평균만 봤을 때는 여자가 더 높아 보이지? 그럼 진짜로 높은지 검증을 해야 되겠어. 자, 국어 성적 보니까 유의 확률이 0.26이었어. 네 반에서. 그랬더니 등분산이 가정됨을 선택해야겠죠? 자, 등분산 가정됨 첫 번째 라인을 쭉 따라가 보니까 유의 확률이 어때요? 0.011이죠. 자, 0.011은 유의 수준 0.05보다 작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평균이 같다라고 하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남녀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는 대립가설을 채택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되세요? 자, 수학 성적하고 국어 성적을 이렇게 서로 다른 값을 가졌어요. 똑같이 등분산은 수학도 등분산이 가정이 됐고 국어 성적도 등분산이 가정이 됐어. 첫 번째 단계는 둘 다 가정됐어.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달리죠. 이해하시겠어요? 수학하고 국어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집단은 수학은 남자와 여자가 고만고만한가 봐. 응?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잘해? 여자가 더 잘하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평균의 차이가 의미가 있다. 실제로 평균 보면요, 여자가 84점이니까 더 높아 보여요. 통계 처리하기 전에는. 네? 그래서 평균값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다가 지금 통계를 갖다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좀 했으니까 보죠. 음주 집단하고 비음주 집단이고 독립표본 피검정을 하려고 합니다. 반응 속도, 음주 집단과 비음주 집단 반응 속도를 조사했더니 음주 집단 5명, 비음주 집단 4명을 했습니다. 각각의 평균 차이가 이렇게 됐는데, 자, 얘네들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해석이 나와요?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자, 일단 레벨의 등분산 검정에서는 어쩐다? 등분산이 가정된다,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는다. 등분산이 유성씨 뭐라고요? 가정되어 아니에요. 가정되면 0.05보다 크죠. 커야죠. 근데 0.05보다 작죠? 잘 안 보여서. 네, 0.038이에요. 0.038이니까 0.05보다 작으니까 어째 가정되지 않아요. 가정되지 않는다를 선택하셔야 돼.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밑에 줄을 선택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어쩐다. 유효 확률을 보니까 0.005가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 자, 음주 집단의 평균은 8.80이고 비음주 집단은 평균이 4.00입니다. 평균값으로만 보면은 음주 집단이 비음주 집단보다 평균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이 평균은 정말로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안 나는 걸까요?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검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의 확률이 0.005로 나타납니다. 자,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았기 때문에 어쩐다? 두 집단의 평균값은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네, 같지 않다의 대립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뭐가 됩니까? 자, 네, 되시겠죠? 그렇지. 졸리죠? 자, 계속 예제만 가져와서. 자,
T검정 볼게요. 자, 대응 표본이에요. 대응은 사전 체력과 사후 체력을 분석을 했습니다. 사전 체력과 사후 체력을 분석을 해서 다음과 같은 수를 얻었습니다.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해놓은 거여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볼게요. 사전에 체력을 평균 조사했더니 64점이고요. 사후 체력이 68점이래요. 양쪽 둘을 갖다가 비교를 하는 거고요. 상관계수가 0.608이니까 상관계수가 0.4 이상이면 상관성이 있다고 봐요. 양의 상관을 가지고 있는데 유의 확률이 0.000이야. 어쩐다 그러면 사전과 사후의 상관성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 네? 의미 있게 차이가 난다.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 대응표본 검정에서 읽어드려야 될 거는 사전에서 사후 체력을 뺐더니 평균 차가 얼마가 나오냐면 약 4점 정도 차이가 난다.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마이너스로 나왔으니까 사후의 체력이 4점이 더 상승이 됐더라. 체력 점수가 올라갔대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T값하고 유의 확률로 간다겠죠? 자, T값은 T 분포표가 있어야 되니까 유의 확률 읽어드리면 자, 유의 확률이 얼마야? 0.004이므로 유의 수준보다 어째? 유의 수준보다 작아서 얘네 둘은 어쩐다?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의미적으로 64점이나 68점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라가 아니라 이 평균 이 값에 의해서 4점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되세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네. 자, 하나 이제 더. 대응 표본 마지막. 또 다른 사전과 사후 검사에 대해서 한 데이터입니다. 다른 데이터이지만 자, 대응 표본이기 때문에 읽어드려야 되는 거는 각각의 평균값이 사전이 82점, 사후가 78점이면 두 개의 평균값의 차이가 오히려 사후 검사에서 값이 떨어졌어, 그치? 값이 떨어져서 여기 양의 값이 나왔어. 편차가 지금 평균의 차이가 4.5 정도 나고요. 값이 하락했어요. 대상의 값은 30명이고요. 상관계수가 0.490 나왔고 유의 확률이 0.006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어때? 사전과 사후 검사가 상관성이 있다로 해석이 되죠. 유의차가 있다. 여기서 기무가설은 상관성이 없다야. 같다니까 상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둘이 같다라고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얘 유의차가 있다. 그럼 상관성이 있는 거야. 해석하는 거. 자, T값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의 확률은 0.02가 나왔어. 뭐라고 해석해? 사전 검사의 평균값과 사후 검사의 평균값이 서로 어쩐다? 유의적으로 같지 않다로 해석하겠죠. 즉 기부가설은 평균값이 같다고 대립가설은 평균값이 같지 않다이므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아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해야 되므로 사전과 사후 검사의 평균값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로 해석한다. 여기까지 되죠? 이제 P값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제 하시겠죠? 조금 증거하죠. 분산 분석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여서 자, 몇 시에 끝나죠? 할게요. 50분에 끝나나? 네. 네. 42분이니까 제가 붙여준 거 자료 설명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거 분포도 할 때는 제가 이제 품질 관리 기사를 하면 찾아보니까 품질 관리 기사가 주로 품질 경영 쪽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내는 통계값하고 여기서 통계값하고 달라. 근데 왜 식품공학적인
식품 품질 계산이니까 이걸 안 써먹을 수도 있고 써먹을 수도 있어. 근데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품질 계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들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표시가 X처럼 되어 있지만 그리스 문자로 카이예요. 카이라고 읽어요. CH 아니면 카이로 읽어요. 카이의 제곱 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카이 제곱 검정은 앞에서 본 것처럼 얘가 좌우 대칭이 T분포에서는 좌우 대칭이 종 모양을 이뤘어. 전기분포하고 거의 모양이 같았어. 근데 이 그림 보시면 앞에서 외도 그림 기억하세요? 외도, 적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치 외도의 그림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카이 제곱 검정은 이렇게 한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이거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림상으로는 왼쪽으로 치우쳐졌잖아. 근데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표현한다고 해. 자, 이 전체 빨간색 부분 전체를 다 빗금을 치면요. 넓이가 1로 계산을 합니다. 자, 넓이가 1이니까 얘는 100%인 거예요. 퍼센트로 얘기하면. 다음 확률값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이쪽이 왼쪽, 그다음에 이제 이쪽 1 마이너스 알파가 오른쪽인데 카이의 값은 카이 제곱 검정은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앞에 T분포에서는 가운데 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왼쪽이 마이너스 값, 오른쪽이 플러스였어. T 검정할 때는. 그렇지? 카이 검정할 때는 다 양수여야 돼. 그런 얘기. 그래프의 오른쪽 면만 다르다. 예를 들어서 표본이 8이야. 8개야. 8개 실험을 했는데 알파의 값이 0.1이라고 하고 이에 해당하는 양쪽 카이 제곱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의 확률은 이거를 양쪽 검정이라고 했으니까 알파의 값을 반절로 나눕니다. 양쪽일 때는 무조건 이게 T 검정이든 F든 뭐든 다 양측은 반절로 나눈다. 자, 그래서 0.05를 읽어드려야 되고 왼쪽의 확률은 왼쪽의 확률은 1에서 2분의 알파 값을 빼. 자, 1에서 2분의 알파니까 0.05를 빼니까 0.95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십니까? 네, 0.95 해당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쪽은 0.05에 해당이 되는 값이에요. 순서가 얘가 이거고요. 얘가 이겁니다. 드립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유도는 표본에서 1을 뺀 것이라고 했으니까 자유도는 지금 7에 해당이 되고요. 그때의 카이 제곱값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DF가 자유도의 값이고요. 위쪽 라인에 있는 값이 알파의 값입니다. 그죠? 네, 양쪽이라고 했으니까 0.5를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했으니까 여기 0.1이면은 이거의 반절인 0.05를 읽어드려야 돼서 표에서는 0.05를 찾으셔야 돼. 그럼 만약에 알파가 0.05를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표에서는 0.02호를 읽어드려야 되겠지. 양쪽일 경우에는. 자, 그렇게 해서 자유도 7하고 이 값을 읽어드리면 14.07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자, 95%에게 왼쪽의 확률을 했을 경우에는 얘는 어찌됐든지 다 양의 값을 읽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가요. 그래서 2.17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카이의 값이, 카이 제곱의 값이 이렇게 나왔다. 근데 내가 검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6이 나왔다. 자, 카이 제곱을 했을 때는요. 이 값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0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가 14.07에 들었고 이 범위 안에 들면 얘는 유의차가 아주 큰 거야. 즉 만약에 어떤 값이 16이라고 해봐. 16은 14보다 더 큰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유의차가 아주 크다라고 해석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어떤 값이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값을 읽어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카이 제곱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할게요.